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입니다. 촛불 하나 더하기님, 제가 찜찜해하는 이유가 양승태 라인 때문이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당연히 양승태 라인이 신경이 거슬리죠. 예. 그런데 양승태 라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게 뭐냐, 양승태를 감옥에 잡아놓은 게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 윤석열이잖아. 근데 그 라인이면은 딱히 검사들한테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다. 뭐 적대적이긴 어렵지만 우호적이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 진짜 몰라.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엘리트 판사를 걸어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고인보다는 그쪽에 더 좀 기우는 게 사실이에요. 뭐 제가 만나본 조명구 판사 좀 그런 게 있어. 예. 그리고 대체로 보면 무난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난한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다? 여론의 눈치를 본다라고밖에 달리 해석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정령학의 새로운 진술. 유동규 지분이라고는 안 했고요. 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인고? 예. 자,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정령학의 진술을 쭉 얘기했죠. 그래서 정령학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검사, 판사들한테 연이어서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아마 정령학도 아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변호인 반대 신문하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될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확실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라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게 뭔 소리죠?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자, 맥락을 살펴보면은 좀 조금 하여튼간 좀 의미는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런 진술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돈을 줄 건데 3분의 1은 동규 주고 나머지는 동규네 형들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댔잖아요. 그래서 동규네 형들, 동규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왔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동규네, 이게 바로 이번 428억 정치 공동체, 428억 약정설의 근거가 됐어요. 잘 보면 하나도 근거가 없고 딱 요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김만배가 동규네 준다, 동규네 형들 준다 라고 말했다는 건데 요게 정말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요게요, 요 내용이요, 거기엔 없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규 지분 얘기까지 한 건 아니고요. 동규가 지분이 있다, 유동규가 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 진짜로? 네,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검사입니다. 이거는 정령학입니다. 자, 검사가 먼저 물어요. 2000년 5월 천화동인 1호가 차명이라는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남욱이 왜 하필은 청화동인 1호에 소송을 걸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야? 김만배 건데 왜 남욱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돈 내놔라 그래? 그 이유가 뭐래? 너 아니? 정령학 그럽니다.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동규한테 이 돈을 안 주면은 김만배가 다 먹는다고 그렇다고만 제가 들었어요. 자,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천화동인 1호는 차명인데 이 차명 안에 유동규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동규한테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김만배가 다 처먹을 거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다 못 먹게 하려고 나무기가 소송을 거는 거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검사가 또 물어요. 그래, 2020년 5월에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게 됐다고 네가 말했었지? 그럼 어떻게 그건 알았니? 이거 그때 뭐 나무기 소송 권해 만에 할 때 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지분이 포함돼 있고 김만배 돈을 빼서 이 세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김만배가 다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나무기가 소송 건다 뭐 이런 거 아니었니? 이때 정영학이 딴소리 합니다. 아 그게요 2020년 하반기로 수급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 그게 말해서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그게 추정한 거예요. 야, 너 2020년 5월에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거, 정진상 지분이 있다는 거, 김용 지분이 있다는 거 들었다며? 아, 그거 추정인데요. 자, 이때부터 검사가 열받아요. 그 얘기 진짜 못 들었어? 못 들은 거야? 예, 못 들었고요. 소송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그 3분의 1 얘기 들은 거,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얘기 뭐 3분의 1씩 있다는 그 얘기는요. 그해 말 2020년 11월, 12월쯤에 들었어요. 따라서 요때는요. 추정을 한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유동규만 생각했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때는 유동규 씨만 제가 생각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3분의 1씩 나눠주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유동규 지분만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진상, 김용까지 있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야. 천화동인 1호 지분,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는 아예 듣지도 못했고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얘기도 2020년 11월, 5월이 아니라 11월에 들었고 이때만 해도 정진상, 김용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는 유동규 씨만 제가 좀 생각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분까지는 몰랐다는 거야. 유동규 지분이 있으려니까지 생각했지 정진상, 김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검사 열받지. 아씨, 전에 수사받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변호사가 탁 끼어듭니다. 2020년 10월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네가 검사에서 진술했지. 자, 그때 보면은 동규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어. 동규내라는 말을 진짜 명시적으로 했어? 정진상, 그러니까 정명하게 뭐라 그러냐. 그게 2020년 10월은요. 동규내가 아니고요. 동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인가 유동규 형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세명묵신갑다 생각을 했죠. 또 이상해진다 이 새끼. 검사한테는 야, 너 5월 달에 김만배한테 처음 들었다 그랬지. 만배 지분 안에 동규, 정진상, 김용이 있다고. 아니요. 그때 들은 건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못 들었고요. 10월 달에 들은 것 같은데 그때도 동규 거라고만 들었어요. 3분의 1 한 거는요. 11월인가 12월인가 더 지나가지고 제가 3분의 1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막 이제 틀려져 이제 막 그지. 그 뭐냐 얘가 검찰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네 해줘 놓고 이제 막상 법정에 오면 이게 위증죄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찌 된다?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다? 왜? 10월 거는요. 녹취록이 남아있는데 11월, 12월은 녹취록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유동규 지분까지는 아니고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앞에는 또 뭐 유동규 지분이 있다라고 유동규 거가 있다고 그랬지. 유동규 지분이 아니라 유동규 거 천화동인 1호 유동규 거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유동규 지분은 또 아니라 그런 거야. 이 뭔 말이야? 유동규 것이 있다고 들었을 뿐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뭔 말인데 이 말은 또. 야, 이때부터 되게 황당해집니다. 어이? 아까 지금까지는 뭐라 그런 거야? 유동규 지분이 있다. 뭐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유동규 지분이 있고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는데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나중에 알았고 그것도 좀 지나가가지고 유동규 지분이 3등분이 돼가지고 정진상, 김용이 갖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알았다. 이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 지분이라고 들은 게 아니다. 그냥 줄 돈이라고만 들었다. 줄 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기 완전히 틀려져요. 그죠? 유동규 지분이 있으면 그거를 유동규가 이게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는 얘기는 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양이 완전히 틀려져. 그렇게 되면 법 적용도 바뀌어요. 진짜로. 자, 이게 또 버퍼링이 걸리나요? 자, 버퍼링이 걸리네요. 참 깝깝하네요. 갑자기 또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참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버퍼링이 걸려가지고요. 자, 지분이라고 얘기 안 했대. 유동규 줄 돈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결국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줄 돈을 지급한다 이 말이 된 거 아니야. 내가 유동규한테 줘야 될 돈이 있고 그 돈을 내가 여기 천화동인 1호에서 내가 뺏어 줄 거야. 이 말을 한 거 아니야. 지분이란 얘기는 또 전혀 틀리죠. 내가 줄 돈이 있다라고 지분이 있다는 게 전혀 틀려요. 지분이 있다고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규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 게 되니까 이거는 부패방지법에 걸려요. 뇌물로도 걸려. 다 걸려. 근데 뭐 줄 돈이 있다. 그건 뭐 빌린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돼. 다른 얘기가 돼요. 법 적용 자체가 틀려져요.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야, 너 뭐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는 변호사 측이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줄 돈이 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지분이 아니라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 그게 300억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김만배 지분 49% 안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든지 줄 돈이 있다든지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니죠. 또 물어요. 자, 버퍼링이 자꾸 걸리네요. 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버퍼링이 자꾸 걸립니다. 예. 버퍼링이 걸리네요. 네. 자, 들은 적이. 자, 이러면서 유동규 지분이 있다, 줄 돈이 있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이 말이 되게 헷갈립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조금 엉켜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겁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가지고 정영학이 김만배한테 그 내용을 들은 게 몇 차례 되나 봐요. 2015년에도 한번 들었나 봐. 맨 처음에도. 2015년 그때 유동규 지분 얘기를 들었니? 아니. 그때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고 들었니? 아니. 아, 자꾸 버퍼링이 걸리네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버퍼링이 걸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이 탄압인 것 같다. 참. 아, 없습니까? 저만 버퍼링이 있나요? 자, 연결 상태 우수함이라고 나오는데 자꾸 버퍼링이 걸리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만배는 정영학한테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2015년과 2010년 뭐 이렇게 몇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15년에는 유동규 지분이고 줄돈이고 들은 적이 없다. 2010년에는 2010년 10월인가 11월인가쯤에 유동규 것이 있다 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지분이 아니라 유동규한테 줄 돈이 거기 있다 라고만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적어도 정영학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 지분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져 버리죠. 그죠? 자, 계속해 볼게요. 김만배가 유동규 지분 뭐 이런 거 뉘앙스라도 혹시 튕긴 적이 있어요? 그게요, 갑자기 자기 지분을 확 늘렸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 볼 때 뭔가 혜택을 주겠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은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답을 들은 거는 없어요. 야, 웃긴다, 그죠? 즉 유동규 지분이란 말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유동규 것이 있긴 한데 유동규 지분이라고 들은 게 없다. 유동규 것이 자기는 뭐 428억이니 뭐 128억이니 그쯤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생각하느냐면요, 유동규가 사업 자금을 좀 대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보면은 유동규가 비용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비용 분담을 50%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래,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50% 역할은 하고 있어, 동규랑 나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50%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분의 50%를 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비용 분담을 50%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다? 유동규가 받아가야 될 돈, 빌려준 돈, 이게 빌려서 주고 받을 돈이 한 그쯤 된다 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유동규가 지분이 있다라는 말 자체도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나중에 나눴던 얘기들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거를 얼마를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충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영학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50억 클럽 얘기를 하죠. 김만배가 50억 클럽 할 때 누구 50억, 누구 50억, 누구 50억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정영학한테. 정영학 귀에 들릴 때는 이 50억 클럽이 뭐 지분이 있어서 그 50억을 받아가나? 그거 아니잖아. 그냥 받을 돈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뭐다? 유동규도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을 돈이 그쯤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0억 클럽의 다른 멤버들처럼 뭔가 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일종의 그 뇌물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영학은 이번 진술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거를 정진상, 김용호로 연결시키는 것조차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검찰은요, 이 정영학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정영학 녹취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증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김만배의 얘기를 항상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정영학이 나 김만배한테 이렇게 들었어 라고 진술하는 게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될지언정 상당히 방증이나 또는 이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영학은 그 기대를 산산이 배신한 겁니다. 심지어 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고 들었지 지분이 있다고 들은 바는 없어. 즉 유동규한테 돈을 준다라는 것은 유동규가 사업의 그
사업의 멤버가 아니라 그냥 뭐다? 50억 클럽처럼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사람하고 거의 동급인 걸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지 지분을 받아가는 걸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까지는 내가 몰랐다. 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다? 유동규도 지분인지 아닌지 받을 돈인지 헷갈리는 판에 정영학인, 정진상이니 김용 지분 이걸 따지게 생겼어? 그 자체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따로 떼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언뜻 들으면은 기존의 진술들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 말은 유동규를 50억 클럽의 일환, 50억 클럽하고 같은 그 반열에 놓은 것이지 지분 구조에 참여한 주주로 보지는 않았구나. 이해관계인으로 봤지. 한마디로 채권 채무자로, 채권자 정도로 봤지 주주로 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정영학의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채권자인지 주주인지 구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그냥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되면 뭐다? 정영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다 나가리란 얘기지. 뭐 지분 운운한 얘기는 다 엉터리란 얘기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변호인 측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판사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여님 들어오셨네요. 4월 쌍특검 출발 여부는 도읍보다는 진표가 우째 싸한 느낌이 왜일까? 예, 제가 아까 다행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앞에 제가 한 얘기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리아님, 거짓은 거짓의 연속,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동규를 주주 아니면 채권자, 정진상 입장에서는 주주인지 채권자인지 잘 구분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당장 딱 이해가 되시죠. 지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거 딱 감이 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자, 아까 조금 전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죠? 댕댕이님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다고요. 예, 일본에 계신 모양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더 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3일에 걸쳐 가지고 목요일 날도 했군요.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제가 3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정영학의 진술에 대해,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보면 그래요. 일단 정영학의 진술은 상당히 오락가락한다. 특히 시기와 관련해서는 앞에 증언한 다른 사람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정영학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에 상당한 부분을 뒤집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20억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진술을 바꾸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동규 지분에 대한 진술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정영학이 20억과 관련해서는 진술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하는 진술 중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는, 상식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 딱 걸렸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분 어쩌고 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유동규,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이란 말을 아예 들은 적 없다. 동규내라는 말을도 들은 적 없다. 동규 거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정영학의 진술은 사실상 법정에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영학도 사실상 법정에서 내가 검찰에서 한 말은 그닥 신빙성이 없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드리오님,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끌어들인 놈도 유동규죠. 나쁜 사람이야. 예, 요 부분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재판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서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재판에 성남시 5급 공무원이었던 사람, 5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법정에서 되게 짜증스러워했다 그래요. 검사가 물을 때도 짜증, 변호사가 물어볼 때도 짜증이었대.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짜증이었냐? 아니, 호주 출장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호주 출장을 간 이유가 트램에 대한 것 때문이었는데, 트램을 보려면 유럽을 가야지. 왜 호주를 가냐? 그리고 일정을 왜 그따구로 짜냐? 내가 짰으면 그렇게 안 짰다. 그리고, 성남도시공사 그 사람 걔들이 뭐하러 와? 걔들은 이 관련도 없는 데인데 왜 따라와? 이게 되게 기분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김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김문기가 너보다 고위층이냐, 너 어느 정도 지위 있는 사람이냐는 그런 질문에, 김문기는 우리 하청이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소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공사, 성남시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공사가 한마디로 작은 집이지. 그죠? 우리 사업소, 수도사업소 이런 사업소를 따로 떼준 거라서 거기 있는 직원이 어떻게 근데 상전이 돼. 아이씨, 택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마. 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김문기 나보다 급수가 낮으면 어떻게 동급으로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김문기가 출장에 따라간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온 것도 불만스럽고 유동규가 김문기 데리고 온 것도 불만스러운 거야. 나는 이재명 시장 때문에 따라가지만 도대체 유동규 지가 뭐라고 지 밑에 또 비서를 데리고 오냐 이거야. 내보다 더 낮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냐 하면은 김문기는 유동규의 측근이지 이재명의 측근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문기는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 좋으라고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 그러지만 실은 지 좋으려고 김문기를 데리고 간 거야. 김문기는 유동규의 측근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재명하고 친하고 나의 가장 측근이 김문기인데 아니 이재명이 내 측근 김문기를 몰라? 이렇게 주장을 할랑가 모르겠으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네 측근까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하게 됐네요. 어쨌거나 제가 요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동규도 보면은 그러니까 정영학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찰이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검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법정에 와서 이걸 살짝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민용도 그러고 남욱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줬지만 막상 법정에 가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살짝 뒤집거든요. 근데 유동규는 어떻게 합니까? 시종 일관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이 분명히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 진술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하면서 전혀 되게 뻔뻔스럽죠.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더 이상 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을 엮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관계자들의 증언이 점점 대장동으로부터 이재명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동규내라가 있었고 그 동규내에 정진상, 김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까지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더 백보 천보 양보를 해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유동규로부터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 그걸 또 이재명까지 연결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현재로 그러니까 점점 이재명과 대장동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제가 뭐 이번 주까지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명수님, 원래는 유동규, 남욱이 한 편, 김만배, 정영학이 한 편,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라졌는데 지금 뒤죽박죽된 느낌. 그렇죠. 아마 정영학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김만배가 감옥에 있는 중에도 김만배 재산을 좀 관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산 관리한 것 때문에, 이게 그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걸로 조금 의심을 받나 봐요. 그래서 검찰에 협조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정적인 뭐 고비는 이제 김만배의 증언이 결국에 뭐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또 완전히 틀려질 수도 있어요. 사실 좀 아직까지는 뭐 결론은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이제 더 이상 이재명 갖고 시비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어김없이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보 주실 분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요새 쇼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쇼츠 좀 만들어라고